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좋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탈주를 연출한 이종필이라고 하고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재훈 배우님과 박정인 배우님 등장하실 겁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요. 저는 사실 여기 이제 오면서 제가 진행을 하는 건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감독님이 진행을 하고 계셨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제가 준비해왔으니까 제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 저는 오늘 탈주 GV 놀러온 배우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자기소개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주에서 내일을 위한 탈주를 시작한 북한병사 임규남 역할을 맡았던 배우 이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연출 맡은 이종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영화를 며칠 전에 이제 보고 나오는데 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같은 관에 있었던 한 60대 정도 되시는 노부부라고 하기 좀 뭐하죠. 아무튼 그 부부분이 이렇게 두 분이서 말씀을 나누시는 거 제가 어떻게 엿듣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영화가 너무 재밌다, 배우들이 연기를 다 너무 잘한다 하면서 그 남자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자기가 과거에 봤던 영화 빠삐용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빠삐용하고 좀 비슷한 정서나 서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네요. 혹시 뭐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감독님께서? 네, 조금 있고요. 네. 근데 빠삐용이란 영화도 그렇지만 거기 주연한 더스틴 호프만 말고 스티브 맥킨이 네네. 그냥 흥미롭다고 생각한 게 옛날에 2008년 정도에 재훈 배우님이랑 이 약탈자들이란 영화에 출연하신 적이, 독립 영화에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잠깐 이렇게 맞아요. 잠깐 이렇게 경기도 어느 모텔에서 같이 잔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숙소를 같이 써서. 네네. 근데 이렇게 어색한데 재훈 배우님이,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어떻게 보면 처음 봤는데 제 기억에 남은 스티브 맥킨을 좋아한다? 하여튼 스티브 맥킨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같이 이제 탈주로 만났을 때 스티브 맥킨은 빠삐용도 있고 또 제목에 하나 더 붙인 대탈주라는 고전 할리우드 영화의 주연이 또 스티브 맥킨이고, 그래서 뭔가 닿는다, 연결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저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빠삐용이 연상된 영화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영화 보면서 되게 뭐랄까요, 그런 좀 감동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실 이종필 감독님은 제가 이제 영상원 다닐 때 저희 후배들한테 굉장히 존경받는 감독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 감독님 단편 영화들을 보면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아직도 그 달나라 여행인가요? 달세계 여행. 그 영화의 그 여운이 아직도 저는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영화에는 참고로 그 한예리 배우님이 출연을 하시고, 그 감독님 영화 단편 영화에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셨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이재훈 배우는 또 그런 영상원에서 가장 인기가 많던 배우였었어요. 아마 그 08학번 주변으로 해가지고 아마 가장 많은 영상원 단편 영화를 출연했던 배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둘이 이제 이렇게 만났다라는 거에 저는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좀 또 쓸데없는 감동을 좀 받더라고요. 두 분이서 그 학창 시절에 좀 서로 알고 계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이번에 이렇게 만난 또 네네. 소감도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뭐 감독님을 처음 본 게 그 2008년도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를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딱 한 번 수업을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감독님 중편이었나? 네, 그 작품이 있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수많은 출연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작품에서 그 출연해야 되는 거 때문에 그 수업을 빠지고 갔었죠. 네네. 근데 그 작품이 나온 거를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보통 그런 영화를 확인시켜주지 않죠. 감독님. 네. 감독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때 아셨어요? 그 재훈이 형이 왔었다는 거? 아이 그럼요. 아 진짜요? 왜냐면 그게 어. 되게 중국 황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조선왕조 왕도 아니고 중국 황제가 근데 황제라는 이미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신 분 중에서 황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없겠다는 판단하에 중국도 어린 황제가 되기 전에 어떤 어린 왕자 같은 사람이 있을지 않을까 싶어서 네, 재훈 배우님한테 네, 이렇게 출연해 주세요라고 했었고 근데 그때 연극원의 룰을 몰라서 되게 되게 전화가 와서 고민을 해봤는데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수업 다 빼먹고 이렇게 그런 건지 몰라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 출연을 하면 안 되는 룰이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예. 나중에 밝혀져서 예. 네, 그래서 앞으로 듣는 연기 실습은 다 들어와도 넌 F야. 네, 그래서 결국 졸업을 못 하셨죠? 네네네. 저도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실이네요. 네. 그 인연이 또 이렇게 함께 작품을 하게 된. 그러게요. 네, 저 영화 보면서 또 이 두 분이 만났다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감동을 좀 받았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있었는데, 그 이제 재훈이 형한테 좀 궁금한 거였어요. 궁금한 건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어쨌든 두 주인공의 연기가 모두 굉장히 이제 훌륭한데 그 구교환 이제 배우님은 약간 이제 그 무전기로 연기하고 이제 위에서 총 뿅뿅 쏘고 약간 그냥 딸깍딸깍 이렇게 그냥 별로 고생 안 하면서 연기하는데 이재훈이라는 배우는 이제 온갖 고생을 다 한단 말이죠. 예, 막 몸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막 뛰고 막 옷 빠지고 뭐 이러니까 억울한 부분 없었나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상과 만나고 연기를 할 때마다 헤어질 때 항상 저한테 미안했어요. 어떻게 내가 먼저 가서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까. 그렇게 늘 먼저 가셨나 봐요. 근데 제가 또 고생하는 거를 네, 형이 너무 잘 인지하고 있어주고 항상 고생 많아요. 형은 저한테 좋은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딱히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이건 흡사 레버넌트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뭐 청룡영화상 같은 거 노리고 출연을 결심하신. 전혀요. 그런 건 아닙니까? 네네. 근데 뭐 저는 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저기 영화에 이제 양화대교 노래가 네. 나와요. 그 화제가 꽤 이제 된 걸로 또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얼마 전에 SNS에서 자이언티님께서 탈주 재밌다라고 써놓으신 거 제가 봤어요. 뭐 따로 연락 온 건 없나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또 이제 무대 인사를 하면서 네. 그 양화대교가 처음 또 뭐 이제 말미에 딱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나오니까 그래서 좀 의미가 있어서 혹시 괜찮으시면 무대 인사 함께 하면 좋겠다. 영화를 보셨다면. 근데 30차 때 또 시간이 되셔서 보셨는데 그때 저희가 때마침 그 관에서 무대 인사를 또 이제 진행을 하니까 그래서 혹시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가 무대 인사 하는데 잠깐 오셔서 해줄 수 있냐? 하시겠다고 해서
그래서 또 처음 뵙고 네. 같이 무대 인사를 했어요? 했어요. 오. 네. 연락처도 교환하고. 그리고 배철수 선생님은? 제 그런 얘기를 좀 은근슬쩍 제가 그 음악 캠프 나갔을 때 했는데 또 네, 쑥스러워. 네, 쑥스러워하시니까. 또 거기 나갔다 오셨군요. 네, 그래서 당연히 나가야죠. 네. 좀 잘하셨습니다. 네. 이게 이런 걸 써와가지고 제가 괜히 자꾸 네. 아무튼 다음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제 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확대 해석일 수 있는데, 이제 어쨌든 영화의 배경은 이제 북한인데, 사실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헬조선이라는 단어로 대변이 되는,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서 또 뭔가 다른 세계로 탈출을 해도 결국 또 환경은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 결과는 또 내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기도 하셨나? 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좀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셨을 것 같고 또 저는 사실 좀 꽤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던져지는 영화라고도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저 같은 사람의 어떤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감독님께서 뭐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던 조금 더 깊은 어떤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셨는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영화로. 네, 배경은 북한이지만 이를테면 대한민국을 빗대서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고요. 왜냐면은 그거보다는 좀 더 저는 이상하게 개인적인 거에 관심이 있고요. 어쨌든 뭐 인터뷰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확장하자면은 뭐 아프리카의 청년들이 실제로 뭐 비행기에 몸을 매달아서 유럽으로 미리국하려는 기사 보고도 뭐 영감 비슷한 게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혹은 저 개인 연출자로서의 출발점은 10대 시절에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는 밤에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는 이 안락한 방에 있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창문을 열고 나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항상 생각했던 밤들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쯤 가서는 실제로 창문을 넘어서 나가본 적도 있었고 그랬다가 한 20분 걷다가 추워하고 돌아온 적도 있었지만 근데 그 후로도 뭐 이를테면은 20대 넘어서 알바를 했는데 뭔가 이거 하기 싫다 플러스 여기서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뭐 그런 것들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어가지고 그런 것들의 본질이 뭘까 혹은 그것을 좀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이렇게 낯설게 하기랄까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만들어진 만족하십니까? 영화에 만들어진 것들 보고 영화에 대한 만족감. 네. 얼마 전에 극장에서 이렇게 제대로 봤는데 그냥 솔직한 얘기로 재훈 배우님과 교환 배우님이 영화를 살렸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배우의 연기는 모든 게 저는 감독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랑 안 해보셔서 그런데 저는 배우들이 알아서 다 해요. 근데 저는 그것마저도 감독의 몫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충분히 만족하셔도 되는 영화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처음 경험을 한 게 감독님과 같이 촬영을 할 때 뭐 촬영 전에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히려 촬영장에서는 할 이야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준비도 준비인데 촬영 전날에 다음날 무슨 씬을 찍어야 되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씬이 왜 나왔었고 왜 찍어야 되며 목표가 무엇이고 동시에 그 규남의 입장에서 그 감정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전사에 대한 부분까지도 또 저한테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장문의 문자를 매일같이 보내주셨어요. 귀찮진 않았나요? 귀찮다? 언제까지 보내주실까요? 근데 사실 그런 감독님을 만나면 기분이 좋죠. 그렇죠. 네, 자기의 어떤 역할을 좀 아껴준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만큼 또 배우한테 좋은 선물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리고 이 작품에 굉장히 몰입해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죠. 네.
부럽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좋은 경험을 한 또 이재훈 배우님께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저 영화를 보면서 또 그런 좀 궁금증이 들었는데, 저는 사실 한국에서 이제 이재훈이라는 배우가 굉장히 어떤 아이코닉한 배우의 어떤 대표주자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재훈이라는 이름이 주는 그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상당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재훈이 형이 이제 출연했던 그 작품들이 꽤나 그 어떤 메시지들이 좀 명확한 작품들이 저는 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박열도 그렇고, 뭐 I Can Speak도 그렇고, 뭐 시그널 모범 택시도 있고, 뭐 이번 탈주까지. 그러니까 관객한테 던져주는 어떤 뭐 이야기를 던져주는 것과 동시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생각할 거리까지 동시에 던져주는 작품들을 좀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의 어떤 그런 생각이 맞는 건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약간 그런 맥락이 알게 모르게 저한테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작품들을 하게 되면서 진짜 이준익 감독님과 함께 박열이라는 작품을 하면서 항상 영화가 재밌어야 되는데 의미도 있기를 바라는, 그 재미와 의미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저한테 그래서 작품이구나라는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많이 심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선택되는 작품들이 또 좀 연결이 된 부분들도 있지 않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작품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 작품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이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어떤 그 핵심적인 맥락을 항상 어떤 찾았었는데, 오히려 앞으로는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예. 이거 왜 했어? 그냥 하고 싶어서,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그냥 툭툭 할 수 있는 제 자신을 좀 꿈꿔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질문은 미끼였고, 제일 궁금한 건 이런 훌륭한 멜로 얼굴을 가지고 왜 이재훈은 자꾸 이렇게 고생하는 걸 선택하는지가 저는 사실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구교환 배우님처럼 딸깍딸깍 연기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는 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늘 옆에서 보면 고생하는 걸 많이 하시니까. 네. 그래서 네, 저도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저도 돌이켜 보니까 조금 더 좀 말랑말랑하고 좀 사랑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작품들을 하고 싶은데, 막상 정말 하게 되는 그런 인연이 되는 것들은 좀 고생스러운 것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좀 그런 걸 지향하고 이 외모를 좀 알고 있군요. 네가 얘기해줘서 맞장구신 거예요. 네, 좀 저는 사실 보고 싶어서요. 이재훈 배우의 어떤 말랑말랑한 어떤 뭐 멜로라고 할까요? 그런 영화들도 한번 또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부탁드리고자 이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 보면서 이제 구교환 배우님의 캐릭터도 상당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뭐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뭐 사랑하는 어떤 일과 사람을 그 어떤 체제에 복종하기 위해서 이제 포기하고 이렇게 뭔가를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어떤 좀 영화를 보면서 꽤나 용기 있는 선택이다 이 부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그런 뉘앙스들이 대본 작업에서부터 있었던 건지가 궁금하고, 현장에서 또 뭔가 좀 디벨롭이 된 부분들이 또 따로 있는지 또 좀 감독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현상 캐릭터. 네. 뭐랄까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출발점은 되게 이 예를 장르 영화에서 어쨌든 현상은 포지션이 추격자인데 추격자가 되게 단순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 그렇던 저한테 단순한 것은 이를테면은 추격자가 좀 센 사람인데 이를테면 근데 꼭 그런 장르 영화들 보면 놓치고 나서 괴로워하는 꼴이 너무 약해 보여서 저는 놓치건 기다리건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럼 여유 있으면 뭘 할까? 그냥 저한테 강렬했던 거는 일단은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통화하면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총을 쏘는 이미지였었는데 그럼 누구한테 하지? 처음에는 와이프였어요 사실은 제가 각색할 때. 근데 와이프한테 통화하고 무슨 대사를 쓸까 하는데 너무 뻔해지는 거예요. 뭐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하지만 많이 늦진 않을 거야. 뭐 이딴 대사밖에 못 쓰니까 재미가 없어져서 근데 그러면은 애인으로 할까? 여성 애인으로 할까? 생각했더니 또 너무 뻔해지서 그냥 이를테면 그러니까 미러링 같은 건데 남자로 바꾸니까 좀 흥미로워져서 그렇게 된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 설정에 대한 거는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고 네. 그러면은 그런 오브제들이 좀 신선하더라고요. 그 챕스틱이 그냥 나오면 그 소리 찌깍찌깍한 소리, 막 핸드크림을 바르는데 막 그 어떤 소리들, 막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야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의도가 있었까 뭔가 어떤 과정에서 좀 나온 것들인지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의식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환 배우님이랑 할 때 이 사람이 전에 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가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왠지 이게 적절한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좀 꼬질꼬질한 걸 했던 것 같아가지고 좀 깨끗하게 가는 네. 그러다 보니 어쩌다 보니 그렇게 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 영화를 좀 늦게 봤어요. 그 상황 때문에. 근데 그래서 홍보 활동하는 모습들을 먼저 보게 된 거예요. 네. 네. 근데 두 분이서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되게 좋았나 보다. 아까 사실 이 영화의 캐스팅 비화까지 아니죠. 아무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 공식 석상에서 러브콜을 보냈고. 네, 뭐 자세히는 저도 모르겠지만 뭐 이제 우리가 알기에는 뭐 그거에 화답을 하면서 뭐 캐스팅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잖아요. 네. 좋으셨어요? 제가 지금 갑자기 그게 생각나요. 우리 파수꾼 팀들 이렇게 또 시청 쪽에서 모여가지고 맞아요. 맛있는 거 먹고 네. 또 한참 걸으면서 계속 수다 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봤었던 작품들 막 얘기하는데 그때 모가디슈 얘기를 맞아요.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가디슈 뭐가 좋았나, 뭐가 뭐 아쉬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그때 맞아요. 네, 구교환 배우한테 흠뻑 빠져 있었죠. 흠뻑 빠져가지고 네. 진짜 대박이라고 막 이러면서 했었던 그 기억이 갑자기 지금 나네요. 네. 근데 진짜 같이 또 이렇게 하고 싶었었던 배우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뭐 신났죠 그때.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계속 홍보하면서도 네. 계속 붙어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서로 사적인 것들 많이 또 교류하고 하시고. 네. 한번 제가 네. 공유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보기 것들 많이 좋았고, 받아서. 굉장히 보기 좋았고, 저는 이제 한국 대한민국 배우 중에서 이재훈이라는 배우를 가장 이재훈이라는 배우한테 가장 어떤 리스펙과 그런 것들을 보내는 배우가 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영화와 이제 어떤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분이 어떤 영화에서도 합이 너무 좋고 홍보 활동하면서 하시는 모습도 너무 보기가 좋아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 이제 관객분들한테 아마
이제 질문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선물 같은 거 있나요? 예, 좋은 포스터. 질문 주시는 분께 뭐 사인되어 있는 건가요? 사인이 된 포스터를 증정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한 분씩 그 좀 해서 제가 먼저 우선은 한번